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이번 주 여러분의 통장을 날려버릴 거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시장 가치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죠. 서서히 빠진 게 아닙니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S&P 500 지수는 10%가 날아갔고 나스닥은 완전히 침체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빅스 지수는 무려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에 떨었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 보는 끔찍한 수치입니다. 원유와 구리 가격은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피난처라고 떠들어대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맹신 자산, 바로 금값마저 박살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피를 흘렸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물가 상승을 경고한 무역전쟁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꿰뚫어봐야 할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관세 폭탄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 물가 상승이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게 역사적 진리라면 도대체 왜 모든 시장이 한꺼번에 붕괴했을까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켜주어야 할 방어막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경제방송 따위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1급 기밀입니다. 이 숨겨진 원리를 깨닫는 순간 올 한 해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들이닥칠 모든 경제 위기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개별 주식이나 단기 실적이 아닌 거대한 경제 시스템 그 자체를 해부해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수십 년 주기로 반드시 반복되는 그 기계적인 패턴 말입니다. 부채의 순환고리와 정부의 정책이 자산 가격을 짓누르는 이 잔혹한 메커니즘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참사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방아쇠만 바뀌었을 뿐 위기가 전염되는 구조는 50년 전과 똑같습니다. 이 숨은 작동 원리를 간파한다면 언론의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거대한 구조적 파멸을 향하는 종착지에 미리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둘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파헤쳐보죠. 올해 4월 2일 미국은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 이른바 보편적 관세라는 시한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 세금을 일괄 폭격했고 약 90개 국가에는 그보다 훨씬 잔인한 보복성 관세를 매겼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이었죠. 국가 재정을 불리고 수십 년간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무자비한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34%라는 살인적인 보복 관세를 선언하자 시장의 핏빛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제가 영상 첫머리에서 경고했던 그 끔찍한 대학살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뻔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떠들 겁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혐오하고 관세 전쟁이 그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에 폭락했다는 식의 한심한 소리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집이 물에 잠겨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은 축축하다고 말해주는 것만큼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분석입니다. 그건 껍데기만 핥는 수준입니다. 진짜 시장을 무너뜨린 톱니바퀴의 실체를 모른다면 이 재앙의 늪이 얼마나 깊은지,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당장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소름 돋는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관세는 곧 세금입니다. 이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수학적 사실입니다. 정부가 수입품에 세금 폭탄을 때리면 결국 누군가는 그 막대한 비용을 피눈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그 청구서가 누구에게 날아갈 것인가? 이것이 현재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의 착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중은 외국 수출업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을 거라 순진하게 믿습니다.
중국의 공장이나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자기들 마진을 깎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모든 역사적 통계는 그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미 의회 예산처와 연방준비은행들의 냉혹한 분석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부담한 관세는 고작 4에서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에서 9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물건을 수입한 자국 기업들의 목을 졸랐고 결국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둔갑해 평범한 소비자의 지갑을 감탈해갔습니다. 즉, 관세의 진짜 정체는 자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무차별적인 소비세라는 뜻입니다. 정부의 금고로 들어가는 세금 1달러는 곧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서 훔쳐간 1달러와 정확히 일치하며 기업들의 피 같은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말라 죽어가고 기업의 실적 전망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결국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의 가치를 앞당겨 계산한 성적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일적이 박살나는데 주가가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시장의 공포가 아닙니다. 너무도 명백한 수학적 사형 선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수입 원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 모든 물가 지표가 동시에 폭발하게 됩니다. 이건 학자들의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회의에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백한 사실입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물가 폭등의 배후에 바로 관세 폭탄이 촉발한 상품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무려 2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말입니다. 결국 연준은 자신들의 2026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다급하게 위로 끌어올려야만 했고 반대로 경제 성장률은 참담하게 깎아내렸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성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저주의 시나리오가 시작된 겁니다. 경제학은 이 끔찍한 병풍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늪에 빠지는 순간 연준이 자랑하는 최강의 무기인 금리 조작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는 완전히 쓸모없는 막대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함정에 빠졌는지 보십시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풀린 값싼 돈이 물가 폭등이라는 산풀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미쳐 날뛰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떨까요? 금리 인상이 투자와 부동산을 박살내며 경제 침체를 무서운 속도로 앞당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소비마저 벼랑 끝에 몰린 최악의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연준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장의 절반을 초토화시키는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던 짓을 반복합니다. 숨을 죽이고 그저 관망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극심하다는 핑계를 대며 철저히 방관할 뿐이죠. 하지만 대중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소름 돋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2008년부터 2022년 무렵까지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 속에 움직였습니다. 증시가 무너지면 무조건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한다는 맹신이었죠. 금리를 내리고 배차 대조표를 늘리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말입니다. 이 구조대 역할이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월가 세력들은 이를 연준 푸시라는 은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파멸적인 손실을 막아주는 완벽한 무적 방패라는 뜻입니다. 연준이 살려줄 테니 폭락할 때마다 영끌에서 주워 담으라는 광기였죠. 하지만 이제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여러분을 버리려 해서가 아닙니다. 관세가 촉발한 무서운 인플레이션 족쇄가 연준의 숨통을 끊어버려 과거처럼 돈을 풀 수 있는 실탄 자체를 증발시켰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이미 목표치를 뚫고 솟구치는데 관세가 불을 지피는 상황에서 증시가 폭락한다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시장을 떠받치던 그 든든한 보험 약관이
이제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믿었던 구명조끼가 찢어졌다는 사실을 시장이 눈치채는 순간 자산가치의 하락은 결코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벼락처럼 내리꽂힙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목격한 핏빛 공포가 바로 그 증거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대체 왜 안전자산이라는 금까지 모든 것과 함께 추락했는가?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 가장 경악할 그 끔찍한 내부 진실을 파헤쳐드립니다. 지난 2년간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선에서 2026년 1월 최고점인 5,595달러까지 미친 듯이 치솟을 때 개미 투자자들은 아주 기형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금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충격적인 내부 지표를 살펴보면 2025년부터 2026년 초 사이에 무려 700억 달러가 금 관련 파생 상품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단순한 금 현물이 아니라 하루 변동성의 2배, 3배를 추종하는 초고위험 레버리지 투기 상품으로 몰려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한폭탄의 정체입니다. 이 독약 같은 구조는 매일 비율을 강제로 맞춰야 합니다. 금값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 선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합니다. 그 투매가 다시 가격 폭락을 부추기는 끔찍한 악순환을 낳습니다. 결국 이 미친 듯한 추락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집어삼키며 마진콜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담보 부족에 시달리는 세력들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닥치는 대로 처분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 희생양은 금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원유 선물, 구리, 펀드에 담긴 모든 유동자산이 시장에 무자비하게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강제 청산입니다. 이 잔혹한 청산의 진짜 공포는 기업의 본질 가치 따위는 철저히 무시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진콜을 당한 펀드 매니저는 금값이 싼지 묻지 않습니다. 유가가 반등할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시장이 부르는 헐값에 모든 것을 눈물로 집어던지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죠. 이 끔찍한 기계적 도미노, 상승장에서 쌓아올린 빚의 탑이 하락장에서 강제 처분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피를 흘리며 폭락한 진짜 이유입니다. 금이 비싸다거나 원유의 미래가 어둡다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에 덫에 걸려 시작된 유동성 고갈 사태, 즉 투매 릴레이였을 뿐입니다. 자산가치에 대한 분석은 애초에 없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 붕괴의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역사의 반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929년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의 거품과 겉보기에만 완벽했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탐욕의 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장밋빛 환상은 역대 최고치로 수입 관세를 끌어올린 스무톨리 관세법이라는 최악의 악수와 함께 끝이 납니다. 이 법안은 폭락의 전조가 아니라 증시가 한창 무너져 내리던 1930년 지옥의 한가운데에 통과되었습니다. 자국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알량한 핑계였지만 교역국들의 피비린내 나는 즉각적인 보복만 불러왔죠. 1929년부터 1934년 사이 전 세계 무역량은 65%나 증발했습니다. 기업들의 숨통이 끊어지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죠. 단순한 금융위기로 끝날 뻔했던 사태가 이를 수습하려던 관세 정책 탓에 한 세대 전체를 짓밟는 대공황으로 변질된 겁니다. 1930년대의 괴멸이 당장 재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의 정책 수단은 훨씬 예리해졌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서킷 브레이커 같은 안전장치들이 글로벌 금융망에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파멸로 향하는 공식 자체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관세가 물가를 폭등시키고 무역국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반격합니다. 글로벌 소비시장은 얼어붙고 기업의 이익은 곤두박질칩니다. 연준이 쓸 수 있는 최후의 구명줄마저 철저히 끊어지며 경제는 일반적인 불황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치명적인 늪으로 빠져듭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위기를 끝내줄 유일한 희망인 파격적 돈풀기조차 원천 봉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지갑을 지키기 위해 주목해야 할 더 절박한 시그널이 또 있습니다. 작년 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며 대규모 관세 폭탄을 처음 투하했을 때 S&P 500 지수는 단 이틀 만에 10%나 피를 흘렸습니다. 정확히 이번 주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한 그 대폭락과 반박이었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정부는 황급히 관세를 유예하고 예외를 두며 시장을 간신히 달랬습니다. 투기꾼들은 이를 두고 월가에서 타코라 부르는 기만적인 패턴의 증거라며 환호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기 직전에는 권력자들도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오만하고도 아니란 착각이죠. 이 법칙이 또 맞을 수도 아니면 최악의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변덕스러운 심리에 여러분의 피 같은 전 재산을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도박입니다. 특정 결정권자가 언제 항복할지 베팅하고 있다면 당신은 경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심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심리는 구조적 메커니즘보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을 돌려 거대한 구조적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시하십시오. 압박에 몰린 개인이 무엇을 할지 짐작하지 마십시오. 진짜 공포는 관세가 물가를 폭등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에 손발이 묶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이익은 박살나고 있고 무리한 빚은 청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은 벼랑 끝에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소셜미디어나 기자회견 따위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올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벌어질 끔찍한 연쇄 파급 효과를 폭로하겠습니다. 대중매체가 철저히 숨기는 첫 번째 재앙은 공급망의 연쇄적 가격 폭등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공급망은 단 하나의 전제, 즉 관세가 일정할 것이라는 환상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특정 무역협정 덕분에 원자재를 헐값에 들여올 수 있다는 그 오만한 믿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철저하게 산산조각났습니다. 기업들은 단 몇 주 만에 이 거대한 공급망을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재편하는 데는 수년의 피눈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도기 동안 대안을 찾지 못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끔찍한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새로운 규제 속에서 억지로 뼈대를 맞추느라 생산 효율은 곤두박질치고 관세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은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공급망 붕괴가 관세의 직접적 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닝스타를 비롯한 최상위 경제학자들이 현 관세 체제의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초기 충격보다 훨씬 더 길고 잔인하게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딜레마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비 상태는 2에서 3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연쇄작용은 달러의 붕괴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달러의 단기 흐름과 장기 궤적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으며 이를 혼동하면 당신의 계좌는 박살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극심한 공포가 덮쳐올 때 글로벌 자본은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피난처인 미국 달러 자산, 특히 국채로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해도 달러가 단기적으로 버티는 착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번 주 초기 매도세에서도 이 기만적인 패턴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기적 관점으로 넘어가면 당신의 불을 갉아먹을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역학이 작동합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아무런 경고 없이 기존의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시장의 공포를 노골적인 협상 무기로 휘두를 때 전 세계는 현 정부의 뻔뻔한 행태를 보며 미국 경제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암울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기축통화의 생명줄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며 막강한 군사력이 지켜주는 특권도 아닙니다. 오직 미국 자산을 보유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일관된 규칙과 신뢰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달러의 기축통화 프리미엄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당장 내일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수년에 걸쳐 복리로 당신의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파급 효과야말로 저축이나 은퇴 자금을 쥐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다가올 10년간 당신의 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까 두렵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가 성장을 짓밟으면서 동시에 물가를 폭등시키는 미친 정책을 밀어붙일 때, 그들이 고의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을 만들 때 역사가 증명한 권력자들의 대응은 언제나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결국 통화당국은 윤정기를 돌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치솟는 실업률과 살인적인 물가가 뒤섞인 장기 침체의 정치적 압박을 권력자들이 결코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대중의 시위는 통제 불능의 압력을 가하고 중앙은행이 할 줄 아는 유일한 마약 처방은 시장에 돈을 들이붓고 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이 파멸적 부양책의 시기와 규모는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디로 향할지는 명백합니다. 시스템에 쓰레기 같은 화폐가 범람하고 금융자산의 실제 수익률은 곤두박질치며 금이나 실물 자산, 원자재처럼 인간이 억지로 찍어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명목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강제 청산에 몰려 일시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재의 금값 하락과 거대한 구조적 힘이 중기적으로 금을 끌어올릴 궤적 사이의 결정적이고도 아찔한 차이입니다. 언제 매도는 그 본질상 찰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빚잔치가 끝나면 먼지처럼 사라지죠. 하지만 재정 방만, 무책임한 통화 완화, 달러의 타락, 중앙은행들의 금사재기는 절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끔찍한 부채와 고통 없이 되돌릴 수 없는 오만한 정책 실패들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종이금 시장은 공포와 강제 청산의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실물 금 시장의 내밀한 이면에서는 중앙은행과 아시아 국부펀드, 거대 기관들이 폭락을 기회 삼아 물량을 미친 듯이 싹쓸이하며 전혀 다른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뇌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명확히 짚어드리죠. 첫 번째로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할 절대 원칙은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어 추락하는 쓰레기 자산과 빚에 쫓긴 투기꾼들이 강제로 내던져서 일시적으로 피를 흘리는 우량 자산을 완벽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은 집주인이 현금이 급해 40만 달러의 집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본질적 가치는 50만 달러입니다. 가격표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할 것은 장기적 가치를 지탱하는 근본적 토대가 무너졌느냐는 것뿐입니다. 금과 모든 실물 자산, 그리고 당신의 피 같은 구매력을 지켜줄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십시오. 그 생존의 조건들은 이번 주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욱 끔찍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봐야 할 것은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행보입니다. 단순한 다음 금리 결정이나 뻔한 성명서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명운을 가를 거대한 방향성의 대전환을 경고하는 겁니다. 실업률 폭등과 성장 붕괴로 벼랑 끝에 몰린 연준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포기하고 결국 백기를 들며 통화 정책을 뒤집는 바로 그 순간 금값을 짓누르던 세 가지 거대한 악재가 일제히 폭발적인 호재로 돌변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달러는 추락하고 실질 금리는 곤두박질 칠 것이며 강제 청산으로 메말랐던 시장에 막대한 피해 유동성이 다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 반전은 섬뜩할 정도로 빠르고 거대하게 일어납니다. 대전환 직전에 미리 판을 깐 소수의 내부자들만이 그 천문학적인 불을 독식합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을 눈으로 확인하고 뒷북치는 대중은 이미 잔치가 끝난 빈상만 받게 될 뿐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비밀이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질 핵심입니다. 이는 인간의 뼈저린 공포 본능을 정면으로 거슬러야 하기에 대다수는 알면서도 결코 실행하지 못하는 끔찍한 진실입니다. 최악의 파멸적인 투자 실수는 역설적이게도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대중의 맹신이 시장을 지배할 때 말이죠. 쏟아지는 뉴스와 일상적인 대화조차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며 감히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미친 짓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착각은 이렇습니다. 증시는 붕괴 중이고 무역전쟁은 통제불능이며 최악의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현금을 쥐고 안전해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라고 유혹합니다.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얄팍한 논리는 결정적인 치명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금의 공포가 경제 주기의 완전한 종말인 양 떠들어댑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거대한 부채 주기는 고작 무역전쟁의 투매 따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를 타락시키고 통화 팽창을 강제하는 이 끔찍한 구조적 힘과 실물 자산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장기적 요인들은 4월에 벌어진 단 2주일간의 폭락장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맹렬하게 가속될 뿐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극한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은 통제불능의 혼돈이 아닙니다. 거품 낀 자산이 진짜 바닥을 찾고 썩어빠진 빚더미가 무자비하게 청산되는 필수적인 정화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으로 희소한 자산들을 향한 거대한 구조적 매수세가 그 진짜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 잔혹한 톱니바퀴의 맞물림을 뼛속 깊이 통찰하는 것만이 단순히 귀동냥으로 듣는 자와 완벽히 대비하는 자의 운명을 가릅니다. 남들이 6조 달러의 증발을 보며 울부짖을 때 당신이 향후 3년간 벌어질 거대한 부의 이동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제 평생의 투자 경력 동안 수많은 경제 주기의 파멸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지금 폭로하는 이 소름 끼치는 패턴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충격이 시장을 짓누르고 결국 굴복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며 마침내 실물 자산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이 정해진 파멸과 부활의 사슬은 시대적 배경이 아무리 달라도 언제나 기계처럼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직 폭탄의 뇌관이 무엇인지 터지는 시점만 바뀔 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실은 부채 주기가 끝나는 참혹한 방식과 재정 붕괴의 공포 속에서 종이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경제적 법칙입니다. 그리고 굳게 믿었던 대전제가 박살났을 때 시장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지에 대한 철칙입니다. 껍데기뿐인 뉴스는 내일이면 바뀔 테니 이 근원적인 작동 원리에 목숨을 거십시오. 자본주의의 이 잔혹한 작동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